안녕하십니까, 오토미노입니다. 이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개발, 재건축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좀 많이들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뭐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사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있고요. 소규모 정비사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의 어떻게 보면 특수한 형태다. 특별한 지역에서 하는 형태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공공이 한다.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는데, 내용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면적은 많이 꼭 넘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특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위치가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이제 노후 저층 주거지 뭔데 이런 거는 좀 기준이 좀 다르니까요. 해서 하여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공공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이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 그러면 결국 공공이 하는 거구나. 근데 위치가 어디예요? 도심에서 하는구나. 이런 정도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도심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상업지역이 좀 많거나 산업지역이거나 이렇게 되면 요거를 좀 그래서 이름을 좀 구분을 했어요.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거, 상업,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고밀지구.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은 주거, 산업, 융합 지구. 그 다음에 그냥 저층 주거지인데 이런 곳들을 공공이 개발해서 좀 고밀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라고 해서 이름을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주거, 상업, 고밀 지구가 뭐가 이게 또 뭐야 하는 게 아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중에 요 세 가지의 지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주거, 상업, 고밀 지구는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면적은 다 5,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고 주거 공급 활성화 지구만 10,000제곱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 주거, 상업, 고밀 지구는 당연히 주거, 업무, 상업 등을 복합 고밀 개발하겠다. 산업, 융합 지구 같은 경우는 준공업 지역인데 여기도 당연히 맞춤형 산업과 주거에 또 4차 산업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산업과 주거를 같이 융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는 양질의 생활 기반 시설을 갖춘 그런 주거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명칭 나올 때마다 이게 뭐지? 라고 해서 헷갈려 하지 마시고 요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재개발 재건축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어차피 다른데 위치만 다르면 옛날에 시프트도 있고 뭣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걸 뭐야? 근데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큰 차이는 이거를 사업을 공공이 하는 건데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돼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돼요? 내 거 다 뺏어가고 그러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사람 중에서 일부는 현금 보상을 해요. 청산을 하고 일부는 나 이거 내놓고 거기서 나오는 거 아파트를 받든 뭘 받든 받을 거야 라고 현물 보상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희망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물 보상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하게 돼요?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똑같이 이제 분양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주택은 공공 분양을 70에서 80%, 임대를 20, 30% 해서 공공성을 더 높이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도의 취지예요. 그러면 이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처럼 얘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거 보통 도시정비법, 도정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야? 아니거든요. 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법 제도가 일단 다르다. 그렇지만 도심 지역에서 이거를 갖다가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비 수단으로서 하나를 이게 얘기해서 비교를 해드리는 거지, 일단은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당연히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정비 계획을 하겠지만 여기는 복합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결국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고, 여기 지구 이름을 정해서 복합사업계획이라는 명칭을 새로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 시행은 공공이 단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정비사업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공공기관에 사업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공기관에서 여기가 이렇게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고 뭐 한다라고 해서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겠죠. 아무래도 뒤에 가서 또 동의도 받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치 않은데 지정하게 되면 문제가 많겠죠. 사업을 제안하면 6개월 이내에 이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신을 해주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게 돼가지고 요것들을 해봤더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지구 지정하는데 이때 예정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1년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면적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해요.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해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제안은 기본적으로 주민 동의를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진행을 하면 사업 제안에서 입주까지 4년에서 5년 이내에 완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원래 제도의 취지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행 속도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아마 서로가 좀 내용상 이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이 제도의 취지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규제 완화하고 이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강력한 건 뭐냐면 토지 등 소유자의 어떤 자체 사업을 하던 것보다 추가 수익을 보장을 해주고 그 추가 수익을 확정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추가 수익이 생기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아마 설명을 해주겠죠. 물론 이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익보다는 낮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도 당초 예상하고 다르게 굉장히 사업성이 이제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그런 리스크들을 상당히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완화를 해주는데 규제 완화는 뭐 용도 지역이라든가 용적률 완화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준주거 지역까지 용도적으로 올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 상한 용적률도 140%까지 최대 뭐 건축이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준공업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고 저축 주거지는 용도 지역을 1단계 상향해서 법정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법정 상한 용적률의 140%다, 120%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준주거 지역이 법정 뭐 만약에 500%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상한 용적률을 더 추가로 해주겠다는 거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워풀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제도에서는 특히나 사업 시행을 누가 하냐면 공공이 하잖아요. 공공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리스크는 공공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어떤 추가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있으면서도 리스크는 공공이 부담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을 선납하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하게. 근데 이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이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과세 이연을 해준다는 이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안에도 보면 대토보상 해놓은 유튜브가 있어요. 그 대토보상 영상을 보시면 이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거 역시도 공공사업에 의해서 내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수용을 당했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토보상에 준하는 그러한 양도소득세 납부 연기 가능하다라고 하고 뭐 그 다음에 주택일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한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는 12억까지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세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추가 수익 보장 리스크 공공의 부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잘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사업 주체가 공공이 단독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유형은 주거상업 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이렇게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공이 단독으로 한다 하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말들은 많은데 그게 뭐지라고 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한테 간단히 그냥 개념 정도 한번 좀 알아두시라고 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디서 누가 나오면 이게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계의 어떤 지구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건 또 뭐야 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역세권이구나, 중공업지역이구나, 그 외에 여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더 구분할 수 있다면 다른 분들한테 또 유식하네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